제가 요즘 30대 분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울세라를 30대부터 해야 된다고 하던데, 혹은 써마지를 이제부터 매년 해야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둘 다 엄청 비싼 시술이잖아요. 사실 그거부터 하시면 안 되거든요. 어떤 얼굴에는 그게 정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얼굴은 되게 후순이고 하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돈이 싸다가 아니라 드린 만큼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끔. 일단 첫 번째, 예상하셨겠지만 보톡스인데요. 그래서 보톡스 지금 가지고 왔는데 어디에 쓸 수 있냐? 가성비로 아시는 것들은 턱 보톡스가 있겠죠? 턱 보톡스, 측두근 보톡스, 침샘 보톡스 이거 맞으면 얼굴 작아진대요 해서 다 맞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일단은 아셔야 될 거는요. 측두근 보톡스 잘못 맞으면은 여기가 훅 패이면서 갑자기 땅콩형 얼굴 될 수 있고요. 턱 보톡스 잘못 맞으면은 여기 있던 볼살이 이렇게 처지면서 앞에서 봤을 때 더 네모네 보일 수 있고요. 여기 침샘 보톡스도요. 침샘 없는데 맞으면은 그냥 돈만 날리는 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의사 선생님이랑 이 보톡스들이 나한테 맞는지 꼭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는 또 어떤 보톡스들이 있냐, 내리는 근육들을 많이 미리미리 잡아주시면 좋아요.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인 입꼬리 내림근에 맞는 입꼬리 보톡스, 이렇게 턱을 움직이게 되는 자갈턱 보톡스. 여기도 말씀하실 때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입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표정이 예뻐지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인중 보톡스, 말씀하시거나 웃을 때 이렇게 인중 쪽이 오므라지면서 여기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화살코 보톡스 이런 것들은 말씀하시거나 이것도 웃으실 때 코가 이렇게 들려 올라가면서 팔자가 이렇게 접히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이마 보톡스, 이마에서부터 근육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주름 생기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에 해당이 되신다면 이런 간단한 주름 보톡스들로 표정 교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주름이 생기는 걸 좀 예방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제 다음으로는 승모근 보톡스가 있는데, 이거는 실루엣을 잡아주는 보톡스라 생각하시면 돼요. 승모근이 조금만 내려가도 갑자기 목이 엄청 길어지면서 사람 이미지가 확 달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많이 발달하신 분들은 승모근 보톡스를 맞아주시면 도움이 되시는데, 다만 여기서 전제하는 등 운동, 하부승모 운동을 좀 잘 해주신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운동을 다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근육이 약한데 승모근 보톡스를 맞아버리면 목 같은 곳에 불필요한 근육들이 사용이 되면서 오히려 목이 뻣뻣해지고 너무 통증이 심해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한다는 전제하에 승모근 보톡스도 괜찮고, 그럼 종아리 보톡스는요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거는 중요한 촬영이 있는 거 아닌 이상 추천을 잘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걸을 때 쓰이는 근육들이잖아요. 종아리 근육은 거기를 억지로 보톡스로 줄여놓으면 미관상으로는 예쁠 수가 있는데 뛸 때마다 좀 아플 수도 있고요. 또 이것도 보상성으로 발목 쪽에 근육이 커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나중에 그걸 같이 잡아주지 않으면 오히려 다리가 울퉁불퉁해지는 경우도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가성비 시술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따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전에 등급 나누는 시술 편에서 S급으로 아마 드렸을 것 같은데요. 라라필, 하이드라 페이셜 이런 관리예요. 라라필이나 하이드라 페이셜은 어떤 관리냐? 제가 관리의 날 브이로그에서도 했었죠. 필링이에요. 일제가 있고 이제가 있는데 엄청 순하게 각질 관리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지 분비량이 많거나 모공이 막혀서 피지가 나오지 못해서 이런 볼록볼록한 요철들이 좀 생긴다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빠르면 2, 3주에 한 번씩 라라필 관리를 받아주시면 훨씬 트러블도 덜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각질 관리를 해주는 거지 이미 있는 피지를 뽑아주는 역할은 못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미 있는 피지나 블랙헤드를 좀 뽑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순하게, 가성비로는 아쿠아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피부가 예민하고 홍조가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쿠아필보다는 하이드라 페이셜 고려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리 순하다고 하더라도 자극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내 얼굴에 적합한 관리인지 이런 것들은 꼭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과하면 오히려 탈이 날 수 있어요. 따끔.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 건데요. 세 번째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필러입니다. 필러 요즘 많이 미움받고 있어서 필러 추천한다고 또 꺼버리지 마시고요. 이게 왜 가성비냐면 제가 아까 가성비의 기준은 한 번 시술을 하는 걸로 효과가 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필러는 정말 쓸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다양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곳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딱 바로 한눈에 예뻐 보일 수 있는 곳들, 비율이 내가 이상하면 그거부터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서 봤을 때 이마가 누워있거나 이마가 좁은 분들은 이 윗부분을 약간만 세워줘도 훨씬 하관이 상대적으로 덜 나와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또 비율이 맞아 보이면서 중간부랑 하안부가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반대로 턱이 좀 많이 들어가고 짧은 분들은 볼살이 받침대가 부족하게 되면서 슉 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턱을 앞으로 살짝 연결하듯이 빼주거나 이런 부족한 턱선 쪽에 필러를 얇게 깔아주면 이렇게 당기는 효과가 나면서 리프팅되는 느낌도 날 수가 있고, 혹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기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꺼지는 부분이기에 여기를 약간 메꿔주면 훨씬 어려 보이고 땅콩형 느낌도 훨씬 덜해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짧은 중안부에 도움이 되는 입술이라든지 애교 필러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너무 많아요. 눈꺼풀 꺼지면서 눈꺼풀도 채울 수가 있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필러는 각각의 용도에 맞게 정말 부드러운 제형부터 정말 단단한 제형까지 각각의 회사마다도 특징이 있고 물성이 다르고 해서 정말 다양하거든요. 우리 그림 그릴 때 한 가지 재료만 쓰지 않잖아요. 유화도 있고 수채화도 있고 뭐 그 안에서 색깔도 너무 수천 가지고 그냥 그런 물감 재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부작용으로는 필러의 볼륨이 혈관을 눌러서 생기는 괴사라든지 허혈성 부작용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녹였을 때 바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요. 너무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얼굴은 해부학적으로 정말 층이 다양하게 나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섬유막이라든지 인대들로 좀 구획들이 나뉘어 있는데, 흔히 우리가 아는 거 있죠? 여기 있던 필러 여기 갈 수 있나요? 입술에 넣었는데 여기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못 가니까 적절한 층에 적절하게 넣었을 때 이동하지 않게끔 할 수가 있어요. 따끔. 네 번째로 추천드릴 리프팅은 울세라예요. 물론 이게 금액대는 되게 비싸요. 이게 왜 가성비인지는 울세라 가져와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게 울세라예요. 울세라 피프라임. 여기서 제일 먼저 보이시는 게 뭘까요? 이 엄청 큰 화면이죠. 울세라는 왜 가성비라고 볼 수 있냐면, 지금 있는 시술 중에 화면을 보면서 가장 정확하게 내 얼굴을 디자인해낼 수 있는 시술이에요. 물론 이 용도에 맞게끔 화면이 쓰이지 못하거나 내 얼굴에 맞게끔 디자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울세라 하면은 해골된다, 오히려 더 처진다 하는 괴설들이 생기는 건데요. 이거는 충분히 그렇게 되지 않게끔 의사가 해야 되는 시술이에요. 울세라는 어떤 경우에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요. 피부가 얇다 두껍다로 판단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게 기준이 아니냐면, 여기 보시면은 팁이 이렇게 주황색 팁, 초록색 팁, 그리고 파란색 팁 세 가지가 있죠. 얘는 4에서 4.5, 3.0 써있고 여기 1.0에서 1.5라고 써있어요. 이 숫자들이 뭐냐면 들어가는 에너지의 깊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두껍던 얇던 이거는 그 사람의 피부 굴곡에 맞춰서 부위별로 다른 팁들을 사용해 가면서 에너지도 다르게 하면서 조절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피부가 얇아서 울세라 하면 안 돼요는 아니고요. 얇든 두껍든 이 모양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처지고 지방이 쌓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요. 일단 관자놀이 꺼지고요. 눈 밑에 꺼지고 깊은 지방들이 빠지면서 텐트에서 기둥 역할을 하는 것들이 빠져요. 그럼 전체적으로 위에 것들이 내려오겠죠? 근데 위에 것들도 그냥 전체 통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차렵 이불처럼 구획이 져 있어요. 이 얕은 지방들도 그 구획 내에서 이렇게 아래로 이동이 되기도 하고, 특정 부분은 쌓이고 특정 부분은 빠지고 하면서 얼굴이 뭔가 이 팔자 윗살도 점점 쌓이게 되고, 심부볼이라고 특히 하시는 이 턱살 라인도 점점 처지게 되고, 턱 바로 아랫부분 살도 점점 내려오게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처짐들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울세라를 디자인을 잘 해서 받아주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 똑같은 울세라 초음파예요. 이렇게 하는 기기들 다 화면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대체할 수 있는 시술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진짜 잘하는 분한테 받지 않으면 돈을 버릴 수가 있다. 따끔. 다음은 요 포텐자인데요. 이거 지난 영상에 여러 회차 받아야 되니까 가성비 아니다, 나중에 고려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거 왜 추천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가성비로 이번엔 들고 와봤습니다. 왜냐면 얘는 팁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 목적에 맞게끔 기계에 꽂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드름 치료에도 사용을 하고요. 모공이나 흉터 치료에도 사용을 하고, 경우에 따라 홍조나 기미 치료에도 사용을 하고요. 또 구멍을 뚫는 역할도 있어서 뚫은 김에 약물을 같이 흡수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팁도 있어요. 펌핑 팁이라고. 그런 것들도 같이 있는데, 얘는 결국에는 그냥 짬뽕이에요. 완전 이 하나로 정말 다양한 피부 고민들을 커버를 할 수가 있고, 다른 시술들이랑 병합을 해서 했을 때 내 피부에 되게 찰떡궁합이 되는 시술이 될 수가 있다. 하지만 그만큼 어떤 특정 고민을 완벽하게 한 번에 해결해주는 시술은 아니에요. 솔직히 이것도 손을 타거든요. 팁만 다른 게 아니라 그 팁 안에서도 에너지 세기라든지 고주파 들어가는 깊이라든지 이런
이런 것들을 부위마다 사람마다 조절을 하면 되게 좋은 시술이어서 고루고루 좋아지기 때문에 추천드렸어요. 반면에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겠죠. 조절이 되는 만큼 내 얼굴에 맞지 않는 세기로 받거나 하면은 당연히 피부가 오히려 더 뒤집어지거나 예민해질 수가 있고, 혹은 가성비 완전 아니게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드름이 계속 나는데 그냥 모공을 줄이겠다고 갑자기 흉터나 모공에 좋은 콜라겐 부스터랑 같이 포텐셜을 해버린다든지, 그럼 여드름은 계속 생겨서 모공은 계속 늘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꼭 상담해보시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30대는 사회생활도 시작하시고 어느 정도 내 피부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나이잖아요. 그리고 서서히 노화를 겪어가면서 외모의 고민을 시작하게 되시는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모든 분들한테 아우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술로 뽑아봤습니다. 모르시겠는 거 있으면 요새는 챗GPT한테 물어봐도 잘 말해주고, 네이버에 물어봐도 잘 말해주고, 유튜브도 되게 많으니까 한번 더 검색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한번 달아보고, 그리고 또 다른 영상 더 재밌게 만들어보는데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